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유럽이 제대로 밀어주는 양자 컴퓨터 대장주의 주식. 이거 오타왔네요. 수준한테 아이온큐보다 더 크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종목은 뭐 다른 건 아니고 퀀텀 컴퓨팅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일봉상 단기 신고가 돌파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주봉상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보다시피 지금 이 구간대가 과거에 강한 저항대였고요. 지금 일단 돌파하고 다시 안착은 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추가적인 하방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17달러만 크게 안 깬다고 하면은 이렇게 우상향 흐름 타면서 이전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퀀텀 컴퓨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이제 차트만 보고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뭐 이걸 미래 전망이 좋아요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이 됐던 건 이 구간이긴 해요. 이 구간이긴 한데 왜 이 기업이 또 추가적인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기업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를 조금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왜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와요. 7월 7일이죠. 당장 이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제 양자 기술에 있어서 이제 빛과 유리를 사용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빛과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해 포토닉 기술이라고 해요. 포토닉 기술. 이 기술이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자 컴퓨터, 아이온 큐버 이런 것들과 대비해서는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대다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전도 방식이죠. 그러니까 극저온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것을 당연히 빛과 유리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다양한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존 부분은 뭐 초전도체, 뭐 빛 기반 당연히 광자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극존 유지가 필수적인 부분에서 그 초전도체 기반의 이제 양자 컴퓨터 또 전력 같은 부분도 그런 기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뭐 이 양자 기술을 빈 유리, 그러니까 포토닉 기반이냐 아니면은 뭐 초전도체 기반이냐 뭐 이온 트랙 기반이냐 이거는 사실 안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무슨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한다. 유럽에서 또 이거를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유럽연합이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도 방송을 했지만 이게 7월 4일자죠. 유럽연합이 지금 양자기술 패권 국가에 이제 그 전에 미중 간의 경쟁이었다라고 하면은 유럽도 끼어들겠다, 우리도 여기서 선점하겠다라는 이 발표를 하면서 패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렇게 패권 기술 국가에 대한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게 뭡니까? 7월 7일에 이제 또다시 뭐 빛 기반 뭐 유리 기반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뉴스를 누가 내보낸다? 보면 뭐 한다? 여기 나오죠. 이 기사의 연구는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유럽이 패권 국가로서 이런 우리도 참전하겠다, 경쟁에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유럽의 지원을 받는 이런 이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곳에서 이런 양자 관련되어 있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슬슬.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유럽이 EU가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이런 그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있어서 과거에 이런 연구개발,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많이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연구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게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앞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빛 기반 아니면 유리 기반 이런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도 사실상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냐고 하면요,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전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술, 양자라는 분야의 기술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던 부분이었고, 사실상 2018년도에 유럽 이니셔티브의 퀀텀 테크놀로지 플래그십이라 해가지고 이미 유럽의 이제 지원하에 뭐가 되었다. 이 양자 관련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빛 기반이다, 뭐 유리 기반이다 이런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은 진행이 꾸준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건 뭐가 중요하냐? 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았다. 어떤 공격적인 언론 보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유럽이. 근데 아까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 이런 이 양자 패권 경쟁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이미 과거부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던 거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왜 하냐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유럽이 지금 엄청나게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있어서 뒤처지는 줄 압니다. 근데 사실상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많은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뭐라 했어요?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서 유럽이 이제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런 그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유럽 정부 자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각국의 정부 자체라든지 유럽연합의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양자 관련되는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 탄력을 받는 곳이 어디다? 유럽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이미 출범했다라고 하는데도 유럽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다들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미국의 아이온큐, 뭐 리게팅 컴퓨팅, 리게팅, 퀀텀, 디웨이브, 뭐 실스크 이런 기업들도 아마 저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다들 그냥 아이온큐만 알고서 미국 시장, 뉴욕 증시에 뛰어든 서학개미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유럽의 기술력이 뒤처져서가 아니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요, 양자 컴퓨팅 산업에 있어서 과거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유럽은 안 유명하고, 유럽은 여러분들 인식에서는 뭐 유럽이 양자 컴퓨터 하나? 유럽은 뭐가 있지고, 미국이 굉장히 우뚝 설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냐 놓고 한다고 하면은, 자, 유럽의 기본적인 이 이론 때문, 이론이어야 되네, 얘네 사상? 뭐 가치관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은 스타트업과의 연구기관들의 전략이 미국과는 달라요.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합니다.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하고 뭐 있으면 뿌리고 하면서 대중적인 기대를 끌어내요. 근데 유럽은 기술적 완성도와 학술적 검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되기 전에는 이거 굳이 언론 보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좀 보수적인.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콴델라라든지 사이퀀텀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양자 관련되어 있는 내가 양자 관련된 관련주에 투자를 하면서도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이미 광자, 포토닉 기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그럼에도 뭐한다? 발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시장을 과하게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학 그 자체에 충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자, 미국은 보면 알겠지만 아이온큐도 그렇고 리게티도 그렇고 디웨이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하고 있다? 이미 상장, 스펙 방식을 포함해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죠. 그러니까 민간에게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클라우드 기반 데모 서비스 서버 대중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요.
그러면서 양자, 최근에도 뉴스 보면 알 겁니다. 계속해서 양자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것들, 실질적으로 별것도 아닌 것들까지도 뭐한다. 뉴스를 통해서 던져버려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죠? 언론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지금 미국의 이제 큰 언론사에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을 대부분이 미국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 양자 기업들이 실험에 대한 거를 그냥 대대적으로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뭐 양자 우월성 이야기하면서 뭐 조금만 이슈가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굳이 이거를 보도해야 되냐? 굳이 이거를 뉴스를 올려야 되냐라고 가끔씩 제가 표현해요. 실질적으로 이걸 분석해드리면서 최근에도 뭘 했다고 막 그 뉴스 보도 띄우고 주가가 반짝 올라가는데 제가 뉴스 보면서 이걸 분석하면서 그냥 이거는 따져보면 우리 양자 우월성 한 번 더 입증됐어요. 우리 좀 레벨업 했어요. 이거 스스로가 자아자찬하는 거다라고 한번 몇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런 기관들, 이런 미국의 기업들은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과대 광고라 해야 될까 이런 걸 뿌리죠. 근데 유럽은 뭐 한다? 이제 정말로 이 연구 성과들이 주로 유럽 공식 보도 자료라든지 연구기관 홈페이지 혹은 전문 저널 매체에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도 얘기한 게 뭡니까? 포토닉 스타트업 관계자 얘기하는 게 우리는 많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서학개미 심정으로 파고들었다라고 하면은 포토닉 기반의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여기도 나오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호라이즌 이 유럽 퀀텀 플래그십을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든지 각국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술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더 키우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상장이나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지는 않겠다. 이런 게 유럽이에요. 근데 미국은 뭐 하느냐? 이제 상장을 통해서 애초에 자금 조달을 해버리죠. 그래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합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기업을 키우고 그를 통해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몸집을 굉장히 불리는, 그를 통한 연구개발 자금까지 빠르게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유럽과 미국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여기도 나오는 게 뭐다? 유럽의 양자 기술이 실제보다 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보면 알지만 이거 진짜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까 이제 콴델라 같은 경우도 2월 7일에 이거 사실 10,000배 줄였대요. 여러분들 그냥 다 아이온큐가 이거 다 필요 없죠. 내결합성 계산에 필요한 구성 요소 수를 10,000배가 10만 배 줄여 광자양자 컴퓨터의 주요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거 아이온큐, 리게팅, 퀀텀, 디웨이브, 실스크 이런 기업이 이거 뉴스하면은 그날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주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당장 5월 22일에도 뭐라고 합니까? 선두주자인 콴델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광자양자 컴퓨터인 벨레노스를 출시했대요. 이 벨레노스라는 게 출시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니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상용화에 한 발자국 앞다가 그 관련주들이 날아가고 있을 때 유럽 관련되는 이런 기업들에서 유럽 연합 관련 기업들에서 양자 관련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출시하고 상용화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 아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커요. 유럽의 주요 양자 컴퓨터 기업이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 다 뭐예요? 다 비상장이 다 비상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민간 자본 유치에는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한 상장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내가 유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기적인 유럽의 프로젝트라든지 정책 자금, 연구개발 프로젝트 이런 것 때문에도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다 빠르게 대중을 통한 이런 시장 몸짓을 키우는. 그러니까 사실 상장을 함으로써 자금 조달도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뭐가 나오고 있다? 투자 모멘텀이 과거부터 있던 부분이고, 지금 중요한 건 제가 7월 4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뭐 한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런 패권 전쟁에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들겠다 참전을 선언했어요. 그럼 그간의 유럽이 지금 주목받지 못했던 건 뭐 때문이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다른 뭐다? 언론을 통한 광고 효과가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 끼어들기 위해선, 참전하기 위해서는 유럽 같은 경우도 대대적인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런 기술이 있다를 뭐 하게 된다?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7월 4일에 유럽이 패권 국가에 대한 이런 발표가 있고 7월 7일에 뭐 했다? 아니 이미 뭐 했어요? 이미 18년도부터 진행했던 거를 굳이 지금 와가지고 또 이거를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유럽도 본격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알리겠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뭐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7월 한국 법인 설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콴델라 아까 얘기했죠? 이런 부분이 또다시 언론을 타고 유럽 관련되어 있는 또 뭐가 된다? 포토닉 관련되어 있는 양자 기술에 우리가 또 집중하는 사례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 보도할수록 아까 유럽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기반도 아니고 이온 트랙 기반도 아니고 포토닉 기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를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유럽의 기업들은 다 비상장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 포토닉 관련되어 있는 기술만 각광을 받는 거고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포토닉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퀀텀 컴퓨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달부터 얘기 나온 게 광자 소스 관련되어 있는 빛을 활용한 이미 최초의 상용 얽힌 광자 소스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포토닉 관련되어 있는 부분 퀀텀 컴퓨팅이 애리조나주 템피에 있는 퀀텀 포토닉 칩 파운드리의 그랜드 오픈을 축하하면서 포토닉 관련되어 있는 이 책은 뭐가 되었다? 5월 13일에 쐐기를 박아버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유럽 EU에서 앞으로 얘네들이 밀고 나갈 양자 관련된 기술이 포토닉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 나라가 이거를 패권 국가로서 장악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그 기술의 발사액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퀀텀 컴퓨팅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퀀텀 컴퓨팅이 더 큰 상방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